키움 히어로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즘 그 가장 핫한 주제죠. 바로 이제 키움 히어로즈에서 손혁 감독이 그 자진 사퇴 이름으로 예전에 이제 뭐 저희 표현으로 뭐 경질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3위잖아요. 네, 현재 정규 시즌 4위죠. 지금 네, 일단 현재는 4위인데. 4위인데 그 자진 사퇴라는 네, 명분으로 진행된 경질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3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자진 사퇴했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오히려 이 소재를 다루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맞아요. 글쎄요, 뭐 감독을 경질하고 뭐 임명하고 하는 거는 이제 구단 상위 위에 계신 분들의 네. 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태가 조금 뜨겁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네. 사실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은 자녀연봉을 지금 안 하거든요. 그게 관례죠, 네. 사실. 네, 자진 사퇴하게 될 경우에는 자녀연봉을 지금 안 하는 게 네. 원래 정상적인 절차고요. 네. 이제 경질 냈을 때 네. 자녀연봉을 지급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 손혁 감독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인데도 불구하고 대의적인 명분으로 자녀연봉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키움 측에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뭐 네, 예우 차원에서 네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볼 수는 있는데 아닌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조금 네, 의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특히나 이제 정규 시즌을 네, 지켜보면은 네네. 손혁 감독이 사실 올 시즌 뭐 키움 팬들 네. 입장에서는 뭐 촉자 감독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작전이 만족스러운 너무 시즌은 아니었던 거죠. 작전이 너무 어설프다. 네. 이해할 수 없는 뭐 선수 기용이 많다. 이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초짜 감독들이 항상 겪는 시행착오 같은 거죠. 시행착오죠. 네, 그래서 올 시즌 겪고 뭐 내년에는 그거를 보완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선은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네. 사실 저는 이게 손혁 감독의 야구가 아니라고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언론에 퍼진 얘기 중에 네. 허민 이사회 의장이죠. 네네. 네, 허민 이사회 의장이 정규 시즌 중에 손혁 감독에게 라인업을 지시를 하고 선수 기용도 지시를 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이러한 얘기를 듣고 네. 키움의 감독은 누구인가 이런 의문이 자꾸 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프런트가 이제 프런트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과연 그 프런트들 단장과 그런 그 이사회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좀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뭐 단장 하면은 욕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네, 막 뻘트레이드 한다. 뭐 선수 왜? 근데 이 뭐랄까 그 팀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선수 기용이나 어떤 선수를 쓸지 투수 뭐 그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단장이 이제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네, 사실 올해 초에 네. 이 야구 팬분들 굉장히 재밌게 보셨던 드라마 중에 네.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남궁민 배우가 단장 역할로 나오는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남궁민 배우가 했던 대사 중에 이런 대사였거든요. 어떤 대사입니까? 저는 선수 영입하고 네. 트레이드하고 네.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대사를 했어요. 네. 결국에 단장의 역할은 선수를 영입하고 네. 뭐 팀에 필요한 선수 뭐 트레이드도 하고 뭐 선수단 그러니까 구단의 좋은 방향이 된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어떤 운영적인 부분들을 하는 게 단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독은 그 영입된 선수들을 가지고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선수를 기용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인데 네. 그러면 이사회 의장의 역할은 뭔가요? 뭐
이사회 의장은 일단은 이사회들의 장이기 때문에 네. 이사들이라는 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식 가지고 네. 있고 운영하는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과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책, 허민 의장의 그 직책이 팀의 운영에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가? 사실은 뭐 들려오는 말들에 의하면 선수 뭐 라인업 짜는데 또 투수 기용하는데 어떤 선수 써라, 어떤 선수 써라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이제 뭐 감독을 지방이 있는데 서울로 불러서 올릴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권한을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사들의 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막 신경 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네. 보통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보면. 특히나 지금 뭐 선수 라인업 짜는 거나 네, 뭐 투수 교체나 이런 부분들 개입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월권이거든요. 아무리 이사회 의장이 감독 위에 있다고 한들 음, 각자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뭐 행해야 되는 권한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서로의 권한을 터치하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이거는 진짜 월권이라고 보고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규 시즌 중에 지방 경기가 있는데 서울로 불러서 음. 감독을 이제 서울로 부른 다음에 네. 다시 내려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할 아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감독이 그날 경기가 끝났으면은 네. 내일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선수단 체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기 급한 일 있다고 서울로 부른다는 게 이게 사실은 무슨 급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경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전화를 해도 돼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부르고 있습니까? 전화를 해도 돼요. 뭐 얼굴 보고 해야 되는 거면은 화상회의 해도 되는 거고 아니, 요즘 그- 코로나 언택트 맞아요.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택트고 뭐고 떠나서 일단 지방 출장 가 있는데 다시 불러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 급한 일이 아닌 네. 이상 힘들고 없는 일이잖아요. 아, 뭐 물론 급한 일이었으니까 부르셨겠지만 무슨 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건 우리가. 네, 정규 시즌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부를 정도로 급한 일이라고 하니 그거는 어쩔 수 네, 뭐, 없겠습니다만 예, 예. 네, 굉장히 의심적인 부분이고 네, 이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손혁 감독이 뭐 자진 사퇴라는 명분으로 경질됐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감독 대행을 선출해야 되는데 네. 보통의 경우 보통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는 경우가 관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그 이번 시즌은 수석 코치로 가고 네, 그 이후에 다른 새로운 감독을 선임한다. 네. 이게 정상적이라고 그냥 이게 관례거든요, 사실 사실. 수석 코치라는 직책이 감독 밑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장 밑에 부회장 그쵸. 이런 네. 거잖아요. 참모 중에 최고 위치에 있는 참모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감독 대행을 수석 코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에 키움 같은 경우에는 김창현 감독 대행이 선출이 됐어요. 누굽니까? 김창현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키움 네. 퀄리티 컨디셔닝 코치를 맡고 있던 분이에요. 이 퀄리티 네. 컨디셔닝 코치가 이제 굉장히 생소한 네. 보직인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단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뭔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보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선임 뭐 누가 뭐 당연히 뭐 수석 코치가 아닐 수 있죠. 네. 뭐 다른 분이 될 수 있는 아, 건데. 그죠. 전력 분석 하시던 분들도 네. 이제 와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김창현 감독 대행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자 홍원기 수석 코치가 왜 감독 대행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음. 키움 측에서 답변한 입장이 이거예요. 팀 내에 수석 코치를 볼 사람이 없다. 내부 승진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수석 코치 볼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 홍원기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이 되면 투수와 파트와 타자 파트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현재 팀 내에 없다 라는 게 명분이에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뜻이 있는 뭐 건데. 팀 내 운영이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잘하면 굳이 감독 대행을 둘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선 그러면서 뭐 수석 코치 볼 사람이 없다. 네. 더불어 김창현 감독 대행은 네. 퀄리티 컨디셔닝 코치 때 팀 내 회의에 모든 회의를 참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내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꿰차고 있어서 선임을 했다.
라는 이유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러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김찬현 감독 때 뭐 남은 시즌 잘 마무리를 하겠지만 네. 이제 키움의 내부적인 이러한 행보들이 네. 이상한 부분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좀 이게 되는 이게 좀 화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시즌 중의 경질이라는 거예요. 시즌 중에 경쟁 될 수 있죠. 근데 남은 경기가 10경기 조금 넘게 네. 남아 있는데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성과 관련된 성추행 뭐 관련된 그런 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구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감독을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런 느낌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네, 지금 겸연쩍은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네. 이 허민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한번 좀 알아봤어요. 행보들을. 아. 허민 이사회 의장. 네. 네, 우선 올 시즌 정규 시즌 중에 굉장히 선수 기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었고, 네. 과거에 보면은 이 훈련 끝나고 음. 퇴근하는 선수를 붙잡고 캐치볼을 한 이력이 있어요. 어. 네,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됐었고, 네. 뭐 이뿐만이 아니라 히어로즈 전지훈련 때 네. 선수들끼리 이제 연습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선발 투수로 본인이 직접 등판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뭐라고? 한 가지 반응은 아 정말 야구를 좋아하시는 깨어있는 분이구나, 선수단과 같이 경기를 하고 라는 반응이 있었고, 네. 다른 반응으로는 아 이게 무슨 군대에서 사단장이 병사들과 그냥 축구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의 반응이 더 가깝거든요. 사실 전지훈련 정규 시즌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전지훈련이라는 게 그 한 시즌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시즌을 좌우하기 위한 몸 준비, 관리 이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연습 경기에 등판하는 1이닝 1이닝이 본인에게 굉장히 간절한데 중요하죠. 그거를 그 기회를 본인이 가져갔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이기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안 봤어요. 좀 다른데 네. 아 막 그 옛날에 그 독립리그에 가가지고 네. 막 너클볼로 해가지고 뭐 데뷔전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그래 저 사람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성덕이구나 네. 성공한 덕후구나 참 이 뭐랄까 되게 잘 맞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가 좋아하는 네. 거 하고 하면서 성공도 하고 이래서 그래 참 잘났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네. 너 잘났다 이게 아니라 와 참 진짜 다 잘하는 사람이구나 했었고 이제 그 고양 원더스 이제 만들었을 때도 야 그래 이 사람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이런 거였는데 슬슬 이제 그 조금씩 제 생각이 달라졌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키움 선수들하고 그때 이제 넥센이었죠. 키움 선수들하고 네. 이제 캐치볼 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그 손혁 감독 저는 솔직히 손혁 감독이 뭐 감독할 만한 깜냥이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그 장정석 감독이 처음 이제 장정석 감독이 2위를 하고서 네, 준우승하고 준우승하고서 이제 감독이 바뀌었다는 것부터서 조금 이해가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키움 네. 굉장히 좋은 선수 육성 많이 하고 네. 꾸준히 좋은 성적 내면서 그래도 막 없던 팬들 많이 생기고 맞아요. 이정우 선수나 김한석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팬들도 많이 이끌고 네, 이러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 팀 내부적으로 이게 경영이나 운영 부분에서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니까 네. 야구 팬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쵸. 사실은 다른 팀하고 좀 저는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팀의 프런트 야구는 네. 어땠나?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장정석 감독과 같은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뭐 김진욱 감독 네. 그렇죠. 이제 준우승은 13년도에 준우승과 물론 그 준우승이 너무 화가 나긴 했어요. 저도 팬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날 정도의 그런 성적이었지만 그런 결과였지만 과연 준우승한 감독을
경질을 시키고 온 사람이 또 곧 예, 이상은 과연 프런트에 거기는 어느 정도인가? 사실 그때 뭐 윤성민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면서 맞아요. 어느 정도 네. 불화설도 되게 많았고 그런 프런트를 제가 그런 프런트만 좀 보다 보니까 과연 프런트의 그 아까서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프런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궁금했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한국 야구는 감독들이 자기 야구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정해져 있고 네. 자기는 이제 그 기간 안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성적을 내야 되는 거죠. 사실 감독이 변경되는 경우는 결국에 팀이 부진했으니까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진된 팀을 끌어올리려면은 뭐 선수를 육성하려면 육성할 시간이 필요하고 네. 뭐 선수 영입을 하려 해도 그때 이제 뭐 FA가 되는 선수도 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팀의 뭐 구단의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감독들이 자기 야구를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이런 양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뭐 프로니까 당연히 증명을 해야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한국 야구에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좀 유예 기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1년 좀 지켜보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뭐 구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팬들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팬분들 이렇게 뭐 다 보고 있는 거라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겠지만 좀 못하면 욕을 엄청 먹거든요. 우리 뭐 SK의 최근 우승을 가져다준 트레이 힐만 감독 네. 한때 별명이 뭐냐면 띨만이었어요. 띨띨하다고 해서 띨만이었다고요. 우승을 시켜주는 감독도 욕을 먹어요. 물론 근데 그거는 이제 뭐랄까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그쵸. 어느 리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스포츠는 다 네. 똑같은데 구단이 못 기다려준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단이 못 기다려준 거를 뛰어넘는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번 네. 문제는 결국에는 프런트 야구라는 것 자체가 진짜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이 되어버린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자체에도. 프런트는 네. 말 그대로 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전력 분석원이 감독가 얘기해요. 오늘 이 투수가 괜찮더라. 이 선수한테 강하니 네. 기용을 해라 라고 제안을 해줄 수 있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감독의 권한이거든요. 맞아요. 뭐 감독이 그 말 안 들어서 그날 졌어요. 그럼 그렇다고 그 감독 책임인 거예요. 네. 네, 그 이상 그 이하 뭐 서로 뭐 권한을 넘어서도 안 되는 거고 네. 딱 프런트는 구단 운영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직원 딱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사회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손흥민 감독이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실 손흥민 감독이 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1년을 다 보지 못했잖아요. 네. 거기다 좀 손흥민 감독님 좀 제가 네. 커버를 쳐주자면은 네. 팀에 네. 모터 선수 데려놓고 성적 내라고 하면은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아니 뭐 이제 뭐 용병 탓을 뭐 사실은 그래요. 뭐 장인은 장비 탓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치만 이게 어느 정도 네, 해 줘놓고 생색을 내든가. 맞아요. 그리고 생색치고는 너무 센 생색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그냥 자리를 없애버린 거라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해설위원 중에 제일 좋아하는 해설위원이 이순철 해설위원이거든요. 네. 필터링이 네. 없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할 얘기는 다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되게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막 그쵸, 해설하다가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좀 뭐랄까 좀 큰 이야기고 큰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네. 손혁 감독이 허민 이사회 이장보다 공을 하나를 더 던지면 더 던졌지 안 던지지 않았거든요. 그쵸 프로. 네, 야구에 대해서는 사실 허민 이사회장이 뭐라 얘기할 처지가 아닌데 이거는 진짜 명백한 물건이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이 들어요. 제가 꽤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야구를 본 게 한 10년은 넘을 거예요. 네. 10년 한 15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모르고 봤거든요. 그냥 잘한다 네. 와 우리 팀 이긴다 와 좋다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야구를 보다 보니까 아 그래 이런 고충들이 있구나 이런 고충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그냥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쵸. 사실 야구는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에요. 맞아요. 야구 외적인 거를 요구를 하는 거는 좀 안타깝죠 사실. 네.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키움이라는 팀을 보면 항상 씁쓸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언제까지 가나? 저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옛날에 그 박용택 선수가 이렇게 쭉 보는 그 김기태 감독 네. 쭉 보는 짤이 있어요. 이렇게 다 보면 아 얘는 3년짜리고 얘는 2년짜리고 이런 짤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 사람은 얼마나 할까? 저 사람은 내년에 누가 오면 저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내고 싶은 선수가 아닌데 이 선수가 잘하는데 이 선수한테 기회를 못 주네. 아, 저 감독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 선수를 쓰고 싶은데 저 선수는 참 하면 잘할 선수인데 기회를 못 준다. 라는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감성적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남은 시즌 김창현 감독님이 이끌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올 시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뭐 네.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새로 감독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저 감독 대행님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알 수 없겠지만 네. 개인적인 느낌상 네. 김창현 감독 대행이 내년도 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뭐 어쨌든 누가 되든 네. 좋은 성적 내고 좋은 야구 보여주면은 네. 팬들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더 바랄 거 없을 거고. 네. 자, 오늘 5강팀 저희 두 팀 KT 위즈와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마정이 좀 씁쓸하기는 했는데요. 뭐 그래도 야구 계속해서 야구 리그는 계속해서 할 거고요. 네, 이제 곧 가을 야구 시작될 거니 가을 야구지 겨울 야구죠 이제 11월이니까 네, 이제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죠. 네. 포스트 시즌 이제 곧 시작할 테니 네. 팬분 이제 뭐 포스트 시즌 올라가는 팀 팬분들은 네. 야구 좀 더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5강에 못 든 팀 팬분들은 뭐 아쉽겠지만 다른 팀 야구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내년을 좀 더 기억해서 네. 내년에 좀 더 좋은 활약 할 수 있도록